안녕하세요. 맛동산의 정보현입니다.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. 오늘은 국가복지대출 두 번째 편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산을 더 증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세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아무래도 대출 규모도 더 크고 워낙에 장기 상품인데다가 원금 상환도 일부 해야 된다는 점에서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대출이 바로 이 담보대출,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. 전세하고는 또 따져야 할 게 더 다를 수도 있고요. 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만 비교를 해봐도 일단 전세를 살겠다 그러면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1억 빌리면 한 달에 20만원 이자만 내면서 10년을 쓰고 원금 상환 안 해도 됩니다. 하지만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 디딤돌 대출로 2억을 빌려서 한 달에 원리금 80만원 수준으로 최장 30년 걸려서 할부 상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정부 지원 매매 대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. 전세에 비해서는 지원 자격이 좀 빡빡하게 합니다만 이것도 분명히 상품은 있긴 있고요. 국가복지대출의 종류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. 이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전세자금 대출은 5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두 가지입니다.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. 가장 많이 알려지고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. 전세 버팀목에서 구입 디딤돌로 이어지는 하나의 코스인 겁니다. 신청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고요.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거나 신혼부이거나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가구 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합산 연소득이 1,000만원 늘어난 7천만원 이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.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신혼부부 요건이 원래는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일 5년 이내에서 최근에 2년 더 늘어난 7년 이내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혼인신고 후에 7년까지는 아이가 둘이든 셋이든 신혼부부인 겁니다. 대출 한도는 LTV와 DTI 적용을 받고 최고 2억 원까지 가능하고요. 신혼부부는 2천만 원 더 늘어난 2억 2천만 원,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4천만 원 더 늘어난 최고 2억 4천만 원이 한도입니다. 대출 대상 주택은 수도권 경우는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, 그 외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. 금리는 연 2에서 3.15% 사이로 확실히 좀 낮죠. 요새 일반 대출도 워낙에 좀 금리가 2.5에서 2.7%대로 낮아져 있어서 메리트가 전만큼 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요거는 알아둘 필요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.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받고 금리를 우대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생애 최초 주택이면은 0.2%를 받을 수가 있고요.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꿀팁이 들어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요. 바로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의 36회차 이상 납부한 청약통장이 있으면 0.2%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3년 동안 매달 2만 원씩 총 72만 원 적금 든다 생각하시면 30년 동안 총 756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.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디딤돌 대출을 2억 30년으로 받으시면 매달 81만 6천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주택 청약저축이 3년 동안 2만원씩 들어놓은 게 있으면 우대금리 0.2%를 받고 매달 79만 5천 원을 내는 거예요. 이 이자 차이가 한 달에 이제 2만 1,000원이죠. 작을 수가 있는데 30년의 시간으로 늘려서 이자 차액 총합을 계산해보면 75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합쳐보니까 꽤 큰 돈이죠. 소소해 보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대출 기간은 10년, 15년, 20년, 30년이고 비거치도 가능하고 1년 거치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상환 방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다른 팁과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대출 한도가 최고 2억 원 이내, 금리는 2에서 3.5% 적용받고 기간은 10년부터 최대 30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상품입니다. 역시 저렴하죠. 그러니까 신혼부부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연소득이 1,000만 원 늘어난 7천만 원까지도 대상이 되고 한도 역시 2억 4천만 원이 최고인데 이 디딤돌 대출은 전세대출이 아니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보니까 LTV 70%, DTI 60%를 넘으면 안 되는
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. 만약 맞벌이 부부가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30년에 3.15% 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받습니다. 여기다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우대금리 0.2% 받고 청약저축 3년 이상 잘 넣어둔 거 있으니까 추가 0.2% 할인 받아서 30년을 2.75%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. 그 금리로 만약에 2억짜리 집을 1억 4천만 원 디딤돌 대출을 할부 상환할 경우에 매월 57만 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을 좀 해야 하는데요. 부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신혼집 장만해서 월세에 관리비까지 해서 50만 원 이상 매달 깨지는 것보다 20, 30평대 아파트에 내가 주인이 되면서 매월 57만 원 상환하는 거는 큰 부담이 아니라 그래도 혜택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디딤돌 대출은 그래서 가능하면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월세로 사라지는 돈을 내 집을 가지면서 이자를 내는 것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서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에는 그때는 이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대출이 되는 겁니다. 잘 모르고서 월세나 전세 살다가 어느 순간 부부 합산 연봉이 초과가 돼서 디딤돌 대출 자격을 아예 잃고 정작 집을 사야 할 때 일반 담보 대출을 이용하면은 지금은 좀 낮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좀 그런 불확실성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여기서 두 번째 이제 꿀팁을 또 드릴게요.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결혼 전에 한 사람 명의로 먼저 디딤돌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돼요. 30년 원리금 상환을 해놓고 그 뒤에는 결혼을 하든 말든 은행에서는 큰 상관이 없어요. 대출 실행되는 시점에 단독 세대주로 연봉 자격 맞아서 나간 대출이기 때문입니다.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한테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대출을 이제 잘 받았으니까 이제는 상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이 상환하는 방법에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습니다. 세 번째 팁 들어갈게요. 맨 먼저 대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걸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. 그래야 한 달 원리금이 분산이 돼서 상환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고요. 리스크 측면에서도 단기간에 많은 돈을 상환하는 것보다 장기간에 적은 돈을 매달 상환하는 게 안전합니다. 우리가 장대비보다는 그래도 보슬비가 지겹더라도 피해는 좀 적을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을 거치하고 29년을 할부 상환 조건을 걸어둡니다. 그럼 첫 1년은 이자만 내면 되는 거죠. 나머지 2년은 원리금을 내고요. 그리고 세 번째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3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3년간의 지출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네 번째가 마지막 단계인데 이 3년이 지나고 나면 보너스나 상여금이나 PSPI 이런 거 받는 즉시 원금을 수시로 상환해 나가면서 줄여서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대출은 최대한 천천히 늦게 오래 갚아야 하는 게 좀 유리하다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 집을 구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. 그러니까 실물인 집은 내년, 내후년의 전망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원리금은 유지가 되면서 이자 비용에 대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니까 월 상환 능력이 되시면 디딤돌 대출을 꼭 이용하시면 좋겠고요. 이 두 번째 대출은 그 다음은 보금자리론입니다.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인데요. 디딤돌 대출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차이점은 신청 대상의 소득 기준이 더 높아서 합산 7천만 원 이하, 맞벌이 신혼부부는 8,500만 원 이하이고요. 대상주택의 가격이 디딤돌은 5억 원, 보금자리론은 6억 원이라서 조금 더 높습니다. 그래서 디딤돌 대출의 일반적인 한도가 2억 원인데 보금자리론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고 고정금리라는 특징이 있어요. 그러니까 금리는 2.8에서 3.15%까지고요. 디딤돌 대출이 안 되는 분들께서는 낙심할 필요 전혀 없고요. 이 보금자리론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요새 이자가 더 보금자리론이 낮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고요.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드릴 건데 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동시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꼭 대출이 하나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출의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디딤돌 대출로 2억 원을 대출을 받고 LTV 70%인
3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그 한도를 나머지를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1억 5천을 마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.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뭐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 최고 금액을 다 국가복지대출로 충당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. 요렇게까지 그 복지 개념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두 가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살펴보고 신청과 상환까지 활용하는 한번 팁들을 좀 알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시청해주신 분들, 뭐 구독자분들, 뭐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, 신혼이다, 또는 우리 자식한테 해당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거는 투자보다 더욱더 절실한 의식주이고 필수제와 어찌 보면 생존이 달린 정보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